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뭐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수능. 정시. 예, 뭐 정시 전에 수능이죠, 수능. 그렇죠. 수능을 맞춰야 최저로 수시를 끝내던 뭐 아니면 뭐 정시까지 가던 아무튼 결론이 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고3 학생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수능에 집중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시 전형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대학은 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다. 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다. 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의 정시 전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서울대입니다. 이제 서울대는 정시 모집 전체 나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나군의 가장 탑티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 전형이에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는데, 정시 지역균형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시의 지균하고 똑같죠. 고교별 학교장 추천 2명까지. 네. 최상위권 그렇죠. 애들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이나 예정자는 다 된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서 정시 전형에서 수능 100% 반영을 안 하는 학교가 바로 이 서울대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수능 60에 교과 평가 40이 들어가고요. 일반 전형도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2배수 모집을 하지만 결국에는 교과 평가 20%를 반영을 한다. 왜 그런 걸까요? 수능에 대한 변별력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얘기로 재수생 방지? 그러니까 N수생 방지적인 요소도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면 기존에는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재수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조건 수능만 잘 보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N수생들이 이제 증가를 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교육 입장에서도 이제 재종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급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결국 그게 동반 시너지 효과를 같이 얻은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온라인 수업이죠. 그렇죠. 이른바 대형 이 사교육체의 온라인 수업. 공룡업체들. 이것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물론 장점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교육적 환경이 풍요롭지 못한 지역에서는 아주 우수한 수업을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저는 수능이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무한 반복의 어떤 스킬적 요소, 이거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수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지금은 직업처럼 돼가고 있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특히 의대를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는, 의학계열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진짜 3수, 4수, 5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네, 이러한 것들을 서울대에서는 아무래도 공교육의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도 해보고, 솔직히 잘 몰라요. 왜 교과를 20%를 반영하고 40%를 반영했을까? 결국에는 단순히 수능 스킬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다만 정시 100%라고는 기존의 틀을 깼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이렇게 이런 기조로 나가면 그 밑에 있는 학교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미 고려되는 일부를 지금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바꾸고 있고,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은 이제 눈여겨보겠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 2, 3년만 지나면 요때 들어왔던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가가 되기 시작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학교들도 고민을 하는 어떤 그 타이밍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럼 결국에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 내신이라고 하는 역량이 이제 일정 부분 이상 발휘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공교육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해도 내신과 함께 병행을 해서 해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강제성을 띄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의 정시에서 가장 좀 특이한 거는 과탐이에요. 이과계통에서 원래 기존에는 과탐을 어떻게 반영했냐면 물화생지 중에 하나, 그다음 물화생지 중에 하나. 투가 필수였어요. 근데 이걸 작년도 깼죠. 원도 가능하다. 그렇죠. 투도 가능하고 투도 가능하다라고 바꿨습니다. 대신 조정 점수라고 하는 걸 줍니다. 뭐냐? 원만 보면은 가산점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가산점 제도로 만든 거죠. 투를 보면 3점을 주고, 투를 보면 5점의 일종의 그 조정 점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근데 5점이면 거의 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하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죠. 왜냐면 대다수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 때문에 투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쵸. 그것만 버리면 원으로 하는 게 얘네들 훨씬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원으로 서울대 의대를 던져볼 수 있겠죠. 만점 받아놓고 나 기다려보겠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야 다 같이 짜고 야 우리 다 같이 원원 하자 이렇게 대동단결하면 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이 되게 많은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이수 현황을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업 성적, 핵심은 이제 성취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특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내신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일종의 약간 종합형 형태를 이제 띠는 거죠. 그것들을 A, B, C로 이제 판결을 하는데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한 원장이 봤을 때는 얘는 A는 아니야. B야. 그럼 B라고 판정하면은 얘는 A,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A면 10점을 주고 A, B는 8점, B, B는 6점, B, C는 3점, C, C는 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요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40%가 반영이 되는 거고 일반 전형에서는 20% 반영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 전형 방법이 일괄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60에 교과평가 40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야. 한 번 합산입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은 다단계예요. 수능으로 일단 2배수만 뽑아. 뽑은 다음에 수능 제일 잘 보는 애들은 2배수를 뽑아서 걔네들 중에서 교과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전형이 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아서 2배수 들어갔거든? 근데 교과평가 잘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진짜 수능 멘탈 나가. 수능 올 100 맞고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멘탈 나가. 그러니까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차라리 지규는 변수가 없어요. 수능하고 교과평가 합산이니까. 그쵸. 심지어 교과평가가 40%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형보다 2배수 넘게 교과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뭐 한두 개 정도 틀린 개수로 치면 한두 개 차이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가 더 틀려도 가능성이 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수시 직윤 같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일반 전형은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내 위에 수능이 없어. 다 100이야. 올 100이야. 모든 과목이 100이야. 그럼 당연히 서울대 넣으면 예전에는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안 될 거지.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서울대를 이제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네. 정시는 3장밖에 못 쓰잖아. 그렇죠. 3장 중에 나군이 서울대가 정점에 있지만 그 밑에 뭐 서강대, 뭐 여학교는 이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쓰는 게 맞는데 서울대를 써버림으로써 진짜 이 카드까지를 날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왜? 가군이 연고대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준비하는 대다수는 가군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연고대를 쓰죠. 그렇죠. 그러면 나군은 무조건 서울대를 쓰냐 아니면 밑에 하향을 바치냐야. 왜? 가군이 지금 올해 처음 바뀌어서 그렇지 성균관대의 글로벌 계열학과하고 중앙대가 탑티어야. 그러면 바라보는 기준점이 너무 낮아지잖아. 서울에서 갑자기 중대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강원에 연고대 쓰고 나군에 서울대 쓰면 다군은 그러면 무조건 쓰는 게 성균관대밖에 쓸 게 없어.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성균관대를 다군에 쓴다고 해서 합격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왜? 연대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 여기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컷이 어마어마한 애들이 결국에는 다군 성균관대를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군에 서울대를 함부로 쓸 수 있냐고. 심지어 교과평가 20%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관건이다.
야, 이거 진짜.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아주 돌아버리는 거야. 야, 이거 교과평가 20 요거 하나 딱 써버려서 도미노 효과가 엄청나네.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세 장밖에 못 쓰니까 더더욱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대는 요 교과평가에서 핵심이 뭐냐? 교과 이수예요. 교과는 이수해야 알아.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 이수 기준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 갖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된다. 다만 요 정도의 교과 이수 기준을 일단은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학교 수업 잘 하면 따라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 학교들은 이 정도는 다 하죠.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부침 3이라고 하는 요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뭐냐? 실제로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연계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뭐냐면 무조건 이수래요. 이 학과 쓰고 싶으면 이거 이수해야 돼. 이수 안 하면 일단 어려워가 핵심 권장이고, 권장은 니네 학교에 이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있으면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권장 이수 과목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한다고 해도 이거에서는 우리가 유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따져보지 않겠다. 근데 주로 거의 다가 다 자연계네. 이과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제학부 정도가 미적과 확통. 솔직히 요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제학까지 하려면 무조건 미적해야 돼. 확통하고. 근데 자연계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공과미학 전체가 다 물리든 뭐 미적분이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를 만약에 정시로 쓸 거다. 이거는 수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서울대를 쓴다고 하면 이 권장 과목들은 무조건 다 하는 게 낫다. 라고 보시면 좋고, 뭐 생활과학고 있고 대다수가 다 권장 과목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점.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조금 바뀌는 건 있어요. 뭐 사범대학이나 뭐 생활과학 등 식품영양, 의류학과,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약학. 약학 같은 경우에 조금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대학들이 요즘에 이제 교과 이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수시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이른바 진로 관련, 뭐 전공적 값다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거하고 연계했을 때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직업이나 진로가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이수를 꼭 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세대입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주로 뭐 고른기 전형이나 뭐 시스템 반도체의 정원들이 확대되거나 뭐 모집 인원이 확대된 정도라 뭐 그렇게까지 눈에 딱 띄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가군에서 전체를 다 선발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연세대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100%만 모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 전형은 수능 100이고요. 의예과하고 국제계열만 면접이 반영된다.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수능 100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전형 방법은 한국사를 10점에 따로 가산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1000점이에요. 그래서 이 연대 이 총점을 계산하면 1010점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국사 10점이 더해져서 1010점인 거다. 이렇게만 봐주시고 수능 반영은 한국사는 가산점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은 이제 상위 표준 점수 반영해주고 사탐, 과탐, 변환 점수 반영하고 영어도 그냥 가감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여기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제일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의예계열하고 국제계열. 그러니까 요쪽 기준에서 면접이 있다 보니까 변수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이 입시 요강을 보면 면접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일단 의예과 면접은 현장 대면 면접과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있어요. 근데 대면 면접은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 평가를 하는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고, 비대면 녹화 면접은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일반적인 수시에서의 제시문 면접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계열은
비대면 녹화 면접만 진행을 하는데 포인트가 영어 재심. 이게 핵심이에요. 영어 재심이냐. 왜냐면 국제 계열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갖고 해석을 해서 이제 내용을 만드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당연히 보겠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솔직히 학생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생들이 이런 거 준비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이게 또 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는. 뭐 솔직히 뭐 이가 엄청 비싸거든. 내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대치동 이런 데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쵸. 있으니까. 이제 되게 일정 이상의 전국고 자사고, 전사고나 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걸 소화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듣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혼자 해결하기에는 이게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가려면 일단 학교에서 내신은 내신대로 잘해야죠. 네. 수능은 수능대로 해야죠. 네. 면접도 면접대로 준비해야죠. 그럼 다 잘해야죠. 다 잘하는 애죠. 어마어마한 애들만이 가는 게 우리나라의 의외과다. 수시든 정시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갈 수 없어도 보자. 아니 보자고요. 할 수는 없으면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 그죠. 그걸 모르지.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 얘기 듣고 난 됐어요. 우리 아이는 될 수 있어. 우리 아이 이거 간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지금 뭐 1학년 학부모님도 그렇고 2학년 학부모님도 그렇고 3학년에서 지금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보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현역생이라면 수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죠. 하지만 수시에서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수시가 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좀 얘기하는데 조금 한결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 끝났어 이제 수시는. 정시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이라. 네, 연대가 이런 식의 형태가 띄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 조금만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이 고교 교육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의예과 국제 계열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 의예과는 일단은 거의 원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 계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인문 계열 관련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쪽은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다.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안 깔려 있는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복불복에 랜덤인 거지.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준비한 데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약간 복불복이죠. 근데 요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이 정도로 각오를 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진짜 빡세게 하는 거다. 이제 고려대학교 한번 볼까요?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드디어 아주 야심찬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바로 서울대 따라하기의 어떤 서울대 따라하기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서울대와 유사한 전형을 하나 만들었죠. 바로 교과를 활용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짜잔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8대2 똑같네요. 네, 그래서 대신 고려대는 이제 용복기가 싫으니까 우리 수능 100으로도 뽑을게. 그러니까 하나 있고 너가 수능이 조금 안 되지만 내신이 조금 돼? 그러면 우리 그것도 하나 뽑아줄게. 그러면 얘네는 딱 타겟팅이 정해져 있죠. 서울대 1반을 썼는데 네가 떨어졌어? 그럼 이거 고대다. 너는 고대를 와야 될 운명이다. 네가 서울대 1반을 쓸 거면 너는 고대를 써야 돼. 연대는 쓰면 안 돼. 라고 저는 고려대는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다. 나군의 서울대면 가군은 고려대다. 연대가 아니다. 왜? 우리는 서울대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좀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대신 일단은 수능 100도 있고요.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아무튼 좀 이제 골고루 뽑아보겠다. 뭐 우리가 재미는 얘기 우리가 좀 웃기는 얘기는 했지만 골고루 뽑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80에 교과 20인데 일단 1괄 모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는 다단계였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다단계 안 합니다. 그냥- 아,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안 하겠다. 한 번에 우린 계산해줄게. 그리고 의과대학도 오케이. 니는 교과 20% 넣어줄게. 예신 잘하는 데서 와봐. 거기에 인적성 면접도 보자. 아, 의과대학이 만만치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일반 전형은 수능 100입니다. 다만 의과대학은 면접을,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제 신체검사나 체력검정 군 면접 평가를, 체육교육하고 디자인 조연학부만 이제 실기를 이제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능에 대한 반영 방식은 솔직히 연세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가감점제들을 영어하고 한국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국어, 수학이나 서탕, 과탐은 이제 표준 점수하고 변환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대신 고려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요 교과 우수자 전형에 나오는 교과 반영 방식이죠. 근데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서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대는 세특까지를 보는데 고려대는 세특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린 숫자 중심이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그 다음에 성취도가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은 다 반영을 하되 등급과 성취도를 변환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서울대처럼 그 세트까지 해서 평가를 하진 않는 대신 우리 자체적인 석차 등급으로 숫자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그냥 같이 합산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보다 난이도가 낮죠. 그렇죠. 단순 내신이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은 고려대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메시지예요. 너가 서울대를 써. 근데 서울대는 변수가 많잖아. 세트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이거 일반고한테 겁나 불리한 거야. 진짜 세트까지 들어가. 그럼 누가 더 잘 써줘?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세특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이 학생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공부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글에 나와 있는 문맥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좀 보진 않아요. 그런데 고려대는 명확히 메시지를 한 거야. 그런 애매한 것도 없애줄게. 그런 애매한 거 없애줄게. 우리는 숫자. 그러면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 그렇지. 라고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는 애들은 고대로 와. 아니 왜 신촌회가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라고 혈식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대가 약간 일반고 친화적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를 연대하고 고대가 상당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고려대는 어떻게 보면 딱 요렇게만 보면, 이야. 아니,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는 걸 만든 것까지는 서울대 따라했네 하는데, 확실히 일반고 친화적인가? 세특도 안 봐. 그냥 등급 좋은 애들만 뽑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야, 이거, 지방 애들한테 유리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파도 타기처럼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딱 처음 보고 이거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진짜 지방권에서 양민학사라는 애들 압도적으로 유리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 걔네가 수능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적정 이상 수준의 수능가, 적정 이상 수준의 내신을 갖춘 친구들. 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명확하게 지금 고려되는 타겟팅을 한 게 바로 굉장히 우수한 재수생 집단들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미 끝냈던 기존의 친구들이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 뭐 서강대, 한양대, 특히 한양대. 교과 100이잖아. 그렇지. 그냥 단순 내신 1.0, 뭐 1.1, 1.2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막상 갔을 때 수능 한번 해볼까 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과를 가지고 수능에 접근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 수능에서 진짜 96만 나오면 100분이 96만 나와주면 그렇지. 간당간당해도 거의 걔네는 확정할 수 있거든. 특히 일반 전형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의대를 뺀 최상위권 N수생,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누구냐? 인문계 N수생들이. 인문계 N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일 수도 있다. 내가 1년만 고생한다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능 100, 이건 뭐 전형적인 그냥 N수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현역보다 압도적으로 N수생 숫자가 많은 게 서영고 정시의 어떤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평가할 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인다.
이 교과 반영 방식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예, 하지만 아무도 계산은 못 합니다. 어차피 그렇죠. 학교에 대주는 거니까. 네. 그냥 내신 성적이 좋으면 유리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성취도는 무조건 제가 볼 때 올 A여야 된다. 뭐 요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아니 보여져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작년 수능 원점수예요. 근데 이제 추정치도 전부 다. 네. 정확한 원점수로 다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치를 기준했을 때 국어에서 1등급,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탐구 1등급이 도대체 몇 개가 틀려야지 1등급이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했을 때 엄매가 92점, 화작이 96점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4점. 그럼 틀린 개수로만 치면은 엄매는 3개에서 4개까지. 그렇죠. 화작은 하나에서 2개 이상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요거보다 좀 후했어요. 미적이 85점, 기하가 88점, 확통이 89점이 원점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미적 같은 경우에는 4개, 그죠? 그렇죠. 기하는 한 3개. 확통을 봤던 애 중에서 1등급이 나오려면 3개 미만으로 틀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하나라 더 틀리면 솔직히 1등급 안 네. 됩니다. 그냥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전체를 다 가져온 건 아니지만 사탐에다 제일 많이 본다 생윤, 산훈, 윤사를 기준으로 한 평균 2개. 과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평균 그냥 3개, 2개. 그렇죠. 예, 거의 그거 정도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선택 안 하는 물리. 저거는 진짜 사실 그냥 물리. 네. 그냥 어마어마한 물리 러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작년 동아시아사 만점입니다. 만점. 50점 만점. 네. 예, 역사 덕후가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만점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지금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정시에서 일단 수능 점수 기준하면 몇 점 정도를 맞아야지 가느냐. 근데 점수로는 알 수가 없어. 그쵸. 대다수 학교들이 네. 뭐는 오픈해놨냐. 100% 신뢰한다고는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 참고자료를 볼만한 게 요 2024년 대학별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안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해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봤을 때 정시에서 기준을 잡으면 일단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은 나군인데 각 계열들이 있잖아요. 네. 계열들 기준했을 때 이제 최종 등록자의 70% 컷 점수를 오픈했어요. 이게 무조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거는 서울대에서 이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니까 기반으로 하면 인문계열이 97%예요. 그럼 100분위 기준에 97%면 96%까지가 1등급이니까 그쵸. 1등급 좀한 중후반 정도까지네요.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틀려야지만 요 96% 안에 들어갈까? 10개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걸 갖고 한번 얘기했을 때 막 97%, 96%에도 뭐 의대 갔었는데 졸라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말이 되냐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란을 잠재우자 해서 요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96%입니다. 네. 끄트머리 1등급이 되려면 도대체 전체 국어, 수학, 탐구 기준에서 몇 개 틀려야 되냐? 대략적으로 10개에서 12개. 근데 일반적으로 10개 미만으로 10개 틀려야지만 네. 제가 볼 때 그나마 1등급 컷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올해는 이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올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네 과목 근데 기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0개라는 게 이게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1을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몰빵해서 틀리면 안 되고 그건 안 돼. 일단 최소 한 과목 기준하면 2개 이상은 틀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네. 그렇게 치면은 논리적으로는 8개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최대 백수로 하면 10에서 12개를 하지만 그냥 평균치로만 따지면 과목당 2개. 그렇죠. 총 8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1등급이 불안하다. 네. 그러면 의대 가는 애들은 여기서 최소 반은 까야죠. 그렇죠. 4개 이상 틀렸다? 그럼 일단 의대를 못 간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커뮤니티에서 누가 글을 올렸잖아요. 의대 가려면 수능 몇 개 틀려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답을 썼어요. 몇 개 틀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이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1등급이 나오는 96%라는 100분위만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인지 체감이 안 되거든. 와,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틀려야 돼? 근데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그냥 2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목당 하나씩. 그러면은 진짜 깔끔해지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세상은 대략적으로 8개에서 많이 틀려야 10개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다. 거의. 우선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기준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 과들도 있습니다. 100분위가 90.5예요. 이게 70% 컷이니까. 그러니까 70% 그렇죠. 컷. 10명 중에 7번째로 들어간 학생이 이거라는 거지. 그럼 6번째 들어간 애도 뭐 91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1등급 이내에 있는 애들 중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운 좋게 갔을 수도 있다. 왜? 최종 등록자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 최초가 아니라 마지막 예비까지 돌아서 충원 합격을 봤는데 다른 거 한 명 안에 제로인데 얘는 얘는 5명. 5명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제가 보면 97 정도. 그러니까 97% 안은 들어와야 지역균형인데.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야, 근데 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위에과를 보면 일단 충원율이 없어요. 제로죠. 제로고 이게 중요합니다. 99.5야. 그러니까 70%가. 아니 실제로는 내가 볼 때 100%도 99.5일 거야. 그치. 붙으면은 안 나가니까 없어. 말이 안 돼.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많아야 99야. 99면은 제가 볼 때 진짜 2개? 하나 아니면 2개. 예. 아닌가요? 하나는 2개. 3개도 내가 볼 때 안될것 99가 안 같아. 나와. 그지? 근데 심지어 수학은 만점 받아야 돼.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치액과는 치대는 조금 좀 낫죠. 생각이 좀 나네.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솔직히 치과까지 안 가고 오히려 뭐 연대나 아니면 뭐 성균관대, 가톨릭대 같은 빅5에 있는 의대로 전환하는 애들 훨씬 많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대도 약간 이렇게 치면 틈새 시장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물론 95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예. 얘네도 내가 볼 때 수학 많이 틀려 하나야. 네. 2개 틀리면 나락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거보다 좀 낮다고 하지만 굉장히 높아요. 거의 평균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래도 1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몇몇 학과들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학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서울대는 뭐 2등급도 가네? 갈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리고 과도 잘 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봐봐. 88. 간호대학은 충원이 13명 돌았거든? 네. 그런데 최종이 97이야. 건설 봐봐. 한 명이야. 예. 딱 충원 하나 돌았어. 근데 88이야. 그런데 88이야. 88이면 2등급이에요. 2등급이 안 돼요. 네. 89까지 그치. 2등급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런 케이스는 진짜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최종 등록자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보고 현혹되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 극초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능 10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100이 아니에요. 요거를 제가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 전년도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입결이에요. 이때는 그냥 수능 100으로 뽑았어요. 작년부터 바뀐 거니까. 그렇죠. 여기 일반 전형의 지금 등록자들 비율들을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러네. 영신형 기준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조금 더 완화됐다. 왜? 내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야. 이게 그게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걸 추정해서 본다 하더라도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2, 3년치는 더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다. 요 정도로 지금 평가를 좀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최소 2등급 초반 정도의 정시 성적이 나와줘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거기 학과까지 이제 운이 터져줘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미친 의학 계열의 인기 때문에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어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 응용생물화학부 막 이런 93.5,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막 92 이런 것들도 이 의외성 갖고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1등급대에서 2등급 초반 정도 100분위 기준으로만 그래도 96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틀리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연세대학교 한번 볼까요? 네, 연세대학교는 이제 수능 일반 전형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는 영어는 그냥 심플하죠? 다 1등급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평균 100분위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서울대보다는 좀 떨어지죠. 100분인데 70%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 이상은 다 1등급이 넘어간 애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다만 이 정도면 진짜 2등급 초반 정도 맞추면 제가 볼 때 한 14개? 13개에서 14개 정도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틀리면 연대는 갈만하다. 요 정도 라인들이 나온다. 또 인기학과나 비인기학과 애들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70% 컷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예요. 최종 등록자 기준. 그리고 충원 보세요. 경제학부 61. 다 경제학부 서울대 127. 그죠? 다 서울대 간 거겠죠. 서울대 가거나 아니면 옆에는 고대는 갈 수는 없겠구나. 인문계야 뭐 한의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옵션들이 이 정도 쓰는 애들이면 야, 근데 진짜 경영학과 127명은 못 가. 여기에 뭐 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유니스트에 있는 과학기술로 있는 경영개혁 학과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방권에서는 의외로 소위 얘기하는 인문계열 애들도 지원할 수 있는 의대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한의대도 있고 생각보다 한의대 대체제들이 많지 않았나? 왜냐면 경영학과 정도 쓸 거면 내가 좀 돼야 되거든. 그치. 왜냐면 눈에 딱 보았을 때 무조건 그래 이 학과야 하려면 내가 점수가 돼야 돼. 그럼 이런 애들이 서울대는 경영학과 쓰고 가군하고 다군에서는 한의대 쓰고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127번까지 돌아서 100분위 기준인데 92.5까지 내려오고 92.5도 2등급 거의 초중반이죠. 진짜 14개 15개도 아닌 것 같아. 14개 정도 틀린 애가 경영학과를 갔는데 예비 127번이 간 거야. 거의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잘하는 애들은 역시 요즘 미친 의학 계열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1등급 컷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평균적으로 1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컷 대다수가 확실히 자연계열 친구들이라는 게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고 그 대부분들이 의학계열 아니면 서울대를 간다. 그걸 뺀 나머지들에서 가장 높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해서 연대나 고대를 간 거라고 친다면 1등급이 아닌 부분에서도 걸린 친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값 이상으로 하면 아마 100분위는 96은 다 넘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라인에서 이렇게 걸린 친구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운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돼. 라는 말을 꼭 해야 돼. 야, 올해는 욕 안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고려대 한번 볼까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대랑? 고려대는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변수는 그렇죠. 존재하지만 작년 기준에서 그냥 수능 100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연대하고 비슷하거나 연대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학과적으로 학생들이 확실히 고려대하고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 그 선호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누구는 연대를 더, 누구는 고대를 더. 근데 거의 유사하죠. 인기학과들 기준하면 일단은 70% 것도 다 96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 찍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낮아봤자 다 2등급 이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아무튼 변수적인 요건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교과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는 작년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을 좀 참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아니면 이게 교과 반영을 했던 그 모습들이니까. 왜냐면 얘를 반영을 하자니 얘는 2배수로 그렇죠. 일괄이 아니니까 조금 애매해. 그럴 거면 일단은 일괄 합산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다 조금 더 낮으면 고려대가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한 이제 정시 전형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야 올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냥 연대와 고대 입결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한 한 해예요. 과연 고려대에 이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이 얼마만큼의 경쟁률과 입결 결과치가 나올지 이게 얼마나 또 말이 많을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연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압도적인 N수생들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완전 수능 100으로 뽑아버리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서 현역생들이 또 얼마만큼 선방할 거냐, 진짜. 그것도 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시스템으로 바뀐 게 2년차가 되는데 2년차가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컷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즉 교과에 대한 이 반영 영역의 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낮아질 것이냐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그 2년차가 되면 평균값을 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요 그런 진짜 2024 정시가 된 것 같다. 정말 보기만 하자. 대신 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재밌지. 재밌을 것 같아. 야, 입결 자체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나는 될 수는 없지만 남들이 싸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이건 전쟁터잖아요 여기는. 재밌지. 다만 우리 애가 저기를 참전을 못하니까 그게 속상한 것 뿐이지. 내년에는 우리 인천 애들도 좀 참전하자. 우리 인천 애들이 올해도 열심히 참전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많은 수가 참전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수시 및 정시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4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자.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쉬울 것 같아? 들어가기가. 어디가? 서영구 중에서 수능 잘 보면. 나는 수능만으로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나는 진짜 고려대 그 수능 100 이게 완전 논하는 장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는 아무튼 다 수능 100이잖아. 그럼 아무튼 수능 자신 있는 애들은 연대를 더 몰빵을 쓰려 하지 않을까? 고대보다는. 대신 이제 진짜 내가 수능이 조금 애매한데 내가 아무튼 내신 경쟁력이 있어 하는 애들은 일단 고려대를 무조건 노리겠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고려대의 수능 100 얘가 약간 옛날로 치면 깍두기 같은 그런 느낌. 요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럼 나군은 정해졌고. 아니지, 나군도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대? 서울대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니까는, 나 항상 느끼는 게, 왜 연고대는 같이 묶어놓냐고. 본인들이 그렇게 도망간 거야. 원래 기존에는 나군이 연고대였고, 가군이 서울대였다. 그러니까는 서울대가 나군을 오니까 얘네가 같이 간 거야. 아니, 그럼, 근데 나눠가야지. 나눠지면 안 되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더 난리 나는 밑에 있는 애들은 나비 효과가 말이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성균관 서강 한양대는 진짜 죽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쓰는 애 왜냐면 그 가나다고는 분할 모집을 하던 일괄 모집을 하던 완전 죽어. 왜냐면은 봐봐 나군이 서울대야, 예를 들어 가군이 연대야, 다군이 고려대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약 수능에서 딱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8개에서 10개 틀렸어. 1등급이야 그래. 어떻게 가나다는 정해진 거잖아. 가나다 정해졌잖아. 밑에 안 보잖아. 근데 정시에는 3장이잖아. 추가적으로 이 6장이 아니잖아. 그렇지. 밑에 있는 애들이 안 떨어진다니까 낙승무 효과가 없잖아. 그러면 얘네는 자기네를 기준에서 맞춘 애들만 와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96, 95. 야, 딱 끊어지겠네 진짜 이렇게. 얘네가 아무 데도 못 가. 서울대 발리지? 교과 때문에? 그치. 연대에서 수능으로 밀려서 발리지? 고려대에서는 더 미치는 거지. 내가 교과 써야 돼? 아니면 수능 100 써야 돼? 그러고 거기서 발려. 그러면 가나다 끝났잖아. 그 얘네들 어디서, 성균관이나 한양에서 썼어야 되는, 못 써! 시상폭기 안 쓰니까. 그지? 그러면 성서하면 더 열받지. 왜? 떨어지고. 올 1등급이 우리는 안 써.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우리 1등급이 안 쓰네? 우리는 안 써? 이거는 진짜 거의 인도로 치면 카스트 제도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연대가 무조건 묶여서 가야 돼. 무조건 묶여서 가서 여기서 나눠서 이제 뿌려줘야 되는 거야. 니네가 어떻게 주워 먹던 그 니네가 알아서 주워 먹어로 안 가면 망해. 만약에 서영구가 한 라인에 있으면 그것도 망하는 거 같고. 서영구가 한 라인에 있으면 내가 볼 때 연고대 진짜 끝나지.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와 연고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연고대들은 그래서 분할로 하는 거야. 나머지 서울대를 하나가 딱 정해지면 연고대는 그 옆으로 사이드를 같이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서만 알아서 지네들이 도망가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봐. 서울대, 연대, 고대만 분할을 안 하잖아. 얘네는 나군,
다군.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보면 다 분할하는구나. 가나 아니면 가나다에 나누잖아. 나누면 이거 왜 나누겠어? 왜 성균관대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인기 학과 애들을 원래 가군에 서 있는데 왜 다군으로 내려보냈겠어? 중대가 꼴보기 싫은 거지. 아니지. 연고대 낙수학과가 없잖아. 연고대가 가군에 있고 나도 가군에 있어. 애들이 안 쓴다니까 글로벌을? 글로벌 원래 쓸 정도 되는 애들이면 누가 성균관대 써? 나 같아도 연대 고대 철학과 쓰고 그냥 한문학과 쓰지 일단. 학교 내밀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네가 글로벌을 넘겨버리는 거야. 왜? 우리는 그래도 글로벌이 니네가 제일 땡겨 할 만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다군은 우리 성대를 써. 니네들. 그러면은 다군의 대장인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한 단계가 다운해 버렸네. 낮아지는 거겠지. 대신 그렇게 되면 중대 입장이 나쁘진 않지. 그렇지. 왜냐면은 그만큼 더 많은 애들이 몰리거든. 왜냐면 조금 애매한 애들도 기존에는 조금 애매한 애들은 중대를 못 쓰거든. 요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잘하는 애들은 한 단계 가격차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중간 다르겠네. 서울대, 연고대, 성균 성립이 된 거야.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하나가 딱 끝났어. 지금 이거는 그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서울대, 연고대, 이제 중앙대. 요거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는 던지는 거고, 중대는 이제 확정 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서울대, 연고대 빼고 거기는 한양, 성균, 서강 쓰고 성균관 아니면 중대. 이제 세 번째가 서울대를 안 쓰고 연고대를 쓰고 이화여대나 서강대를 쓰고 여기를 쓰는 거. 그러니까 옵션과 조합이 근데 이것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경우의 수 진짜 많은 거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얘기했잖아. 서울대인데 갑자기 70% 100분이 하는데 서울대 아무리 뭐 교과를 쓰고 해도 70%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이긴 하지만 앞에 숫자가 8자 나오는 애가 붙는다 게 말이 안 돼.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옛날로 치면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왜 걔가 붙었을까?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층층이 있는 거야. 90, 그러니까 예를 들면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97, 96, 95.5, 95.4, 95.3, 그 다음에 92, 뭐, 그게 떨어지는 90, 거지. 88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88인 애는 그냥 던진 건데. 던진 건데. 내가 볼때 걔는 그냥 내신 1등급.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성적은 돼. 근데 그냥 나 서울대가 소은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딱 썼어. 근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는 정시로 붙었는데 왜 붙는지 알 수 없는 거야. 뭐지 이게 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물론 그런 도시 전설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과가 건설 쪽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건설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만약 정시까지 가는 애들이고 진짜 나는 여기서 재수든 삼수든 난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난 그렇게 던지는 카드로 오히려 서울대를 공략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 봐. 왜냐면 이게 서울대가 아무튼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무조건 이 교과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기준이. 그러면 88에 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교과가 다 뒤집은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교과가. 그지? 왜 난 그렇게 안 봐? 왜? 앞에서 2배수 잘랐잖아. 그치. 그 2배수에 얘가 들어갔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중간급 애들 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를 누가 92, 91, 90에 쓴다는 생각을 하겠어, 백분위가. 말이 안 돼. 원래 그걸로는 정상적으로 쓰면은, 서강대를 쓰거나 거기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애들 몇 명 쓰고, 그러니까 학과가 별로였으니까 몇 명이 쓰고, 걔네들이 진짜 건설을 위한 애들이 걔네 쓰고, 그 다음에 진짜 비정상적인 애가 했는데, 그런 변이가 던졌는데 그게 된 거잖아. 걔가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대박인 건 거지. 그게 지금, 이 골 때린 결과가 만든 건 거지. 이게 얼마나 진짜 앞으로 이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질지는 상상은 안 가는데 진짜 거의 미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건 미쳤다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봐야지. 근데 뭐 그렇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보자.